혹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는 등기부등본에 A씨의 소유라고 적혀 있음에도 소송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 소유자인 B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일이 지난 2017년 남양주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50대 이모 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2016년 5월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7년 1월 이모 씨 집으로 갑자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던 송모 씨 남편의 조카 오모 씨가 자신이 상속을 받은 아파트라고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이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송모 씨는 알고 보니 2016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연남과 짜고 자신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송모 씨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으면서 남편의 아파트 상속자는 조카 오모 씨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의 조카 오모 씨는 이모 씨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이모 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집을 뺏기게 된 이모 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법원에 하소연하였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이제 이모 씨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매도한 살인범 송모 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살인범 송모 씨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의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물건임을 확인하였고 그 빌라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매입 당시 받았던 대출 상환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갑자기 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그 내용은 해당 빌라를 A씨에게 매도한 B씨가 매도 전 실행했던 다른 은행의 담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등기소는 해당 빌라의 근저당권을 지워버렸습니다. 거짓으로 B씨가 근저당을 말소했기에 B씨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은행에 손을 들어줬고 현재 소유자인 A씨에게 B씨가 받은 근저당을 상환하라는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특수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광복,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생겼고 이전에 있던 등기부등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힘있는 자들이 이전 등기부를 근거로 땅과 집을 뺏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당시 국회에서는 이전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소유자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었다면 살해당한 남편의 조카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살인자 송씨가 이득을 취하게 되고, 두 번째의 경우 위조 서류로 근저당을 없앤 경우는 대출해준 은행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위조 행위를 한 B씨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국회에서도 등기부 공신력에 대해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논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셀프 등기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시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2-3일이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이 접수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위조 서류를 걸러내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부 공신력에 대해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나한테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권원보험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위조로 발생하는 손실, 소유권 중복 등기로 인한 손실,
대리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손실, 무권 대리인의 매도로 인한 손실, 매도인 이중매매로 인한 손실 문제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발생될 문제가 걱정인 분들은 인터넷에 권원보험을 검색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아끼려고 당근이나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하시기도 하는데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이니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부재의 문제점에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리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